배우자의 외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또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지만 오히려 외도를 한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 외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 사람들의 삶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 청구 자격을 우리 법원은 인정해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15년 만에 네네. 먼저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 같아요. 50대 부부예요. 네. 그런데 87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세요. 일남 일녀를 낳고 15년간 잘 살았을 때, 지금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만 이 남편이 한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고 외도가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위가 좀 높습니다. 더 가서 혼외 자녀까지 나왔어요. 심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각이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은 부인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났겠죠. 그리고 이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각서를 쓰게 됐는데 각서까지 썼군요.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다시는 업무 외적으로 어떤 여자와 만나지도 않고 통화를 하지도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쓴 겁니다. 자, 각서대로 행동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겠습니까? 맞습니다. 각서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02년 정도였는데 각서를 이렇게 쓴 이후에 10년이 지난 한 2012년에 아내가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좀 뭔가 이상했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몰래 확인을 해봤는데 남편과 지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혼외 자녀에게 내가 선물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아내와는 지금 서로 무시하는 그런 관계다.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무시하는 관계다라고 지인에게 얘기하는 것을 아내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제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연녀와는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이지 만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백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한 일이 이때 나타납니다. 자신이 혼외 자식이 있었잖아요.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혼외 자식을 아내 당신이 좀 케어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추궁을 했더니 남편이 이메일만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혼외 자녀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것을 그러면 당신이 하면 어떻겠느냐. 와.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실은 외도를 한 것도 화가 나는데 외도로 인해서 이제 낳게 된 혼외 자녀를 나보고 챙기라고 하니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팀장님.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어차피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혼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보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뻔뻔한 건지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더러 또 보면은 본인이 그걸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별거한다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나가버렸어. 고시원에 가버린 상태이니까 여자도 이제 화가 났어요. 아내가. 화가 나니까는 여자는 또 비밀키를 바꾸고 자기 명의로 된 토지를 또 그 가압류시켜 놓고 또 그리고 토지가 아마 그 생활비로 뭐 샀는데 한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걸 처분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조금 남편이 위험 인물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겠다 마음을 먹고 됐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저 강이 좀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혼 소송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청구한 사람이 지금까지 상황만 들으면 아내가 못 살겠다고 소송을 그렇죠. 청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재산을 분할하려는 걸 대비해가지고 부동산에 담보도 설정해 놓고 또 한 3억 원 정도 되는 예금을 이미 이제 인출해서 원래 우리 공동재산인데 이걸 가로채려 한다라면서 주장을 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은 뭐 혼외자를 뭐 챙겨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왜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이혼에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뻔뻔하게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조금 그 시각을 다르게 본 것이 네. 이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 자체가 아예 파탄이 나지 않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보면 소송을 하는 중에도 두 사람이 전화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부인 측에서 제출을 하면서 우리는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재판부는 그러한 증거들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불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한 것은 청구를 한 것은 기각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2심에서도 그럼 같은 이유로 2심에서도 역시 이제 이혼 청구는 이제 기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설시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파탄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은 부인의 탓을 했겠죠. 부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부인 예금을 인출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이것은 나랑 이혼을 하길 사실 원하는 것이다. 보복을 하려고 지금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재판부는 그것이 사실은 그 재산이 혼외자에게 갈 것이 불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정말 뭐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화 극복의 여지가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고 해서 결국 이혼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외도에는 남녀 구분이 없죠.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죠. 이번에는 바람난 아내의 사례인데요. 아내는 또 누구와 바람이 났습니까? 결혼한 지 13년 차 된 부부의 이제 사연인데요. 아내가 한 2016년쯤, 이때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 됐을 텐데, 골프 동호회에 갔다가 이제 알게 된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 관계가 결국 남편의 눈을 뭐 오래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남편. 뭔가 아내가 수상하다, 딴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나요? 이래서 남편들이 동호회를 별로 안 좋아하죠. 아내가 동호회 간다 그러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도 문학 동호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외도를 의심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사실 이게 불법 도감청, 이거 법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의심을 그렇게라도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 딱 녹음이 된 거예요. 네, 통화 내용인데 내연남과 내연남과 자신의 아내가 내연남과 통화를 하면서 오빠라고 이렇게 콧소리로 불렀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은밀한 내용들을 주고받은 걸 포착을 하고 이 남편은 격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에 돌아온 아내를 손찌검까지 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여러 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남편은 외도를 이제 확실히 증거를 잡았고 이때부터 이제 불화가 아주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러면은 이 내연남과 아내는 헤어졌나요? 계속 사귀었다고 합니다. 계속 네. 사귀었어요. 네, 남편의 눈을 피해서 계속 만남과 연락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내연남에게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그래요. 뭐 오빠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남편에게 적발이 된 뒤에도 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아내 더 문제는 이 내연남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내연남에게 돈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지 한 6개월 뒤에 내연남에게 한 3천만 원 정도를 아내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한 5월이 되니까 부부의 원래 공동명의 재산이었던 빌라를 팔아서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 중에서 또 7천만 원을 아내가 내연남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연남한테 빌려준 돈이 벌써 1억 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가 원래 누구 거였냐면은 남편이 남편 누나 명의로 이제 돼 있던 빌라를 사실 형식만 매매로 하고 사실상 증여받은 남편 쪽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도 사실을 이제 남편이 알았는데 돈까지 이제 흘러간 사실을 알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 내연남에게 빌려줬던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이릅니다. 아니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내연남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줬나요? 돌려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내연남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투자를 해버려서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못 갚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실 이 말을 쉽게 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확인서 하나를 건네는데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확인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내와 내연남이 위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이 나중에 알고 너무나 이제 격분을 했겠죠.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나요? 한 번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소한 거로도 계속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뢰 무너진 거는 노공기를 시작부터 신뢰가 무너진 건데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우는데 남자가 나간 게 아니고 그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출하느냐? 간 주거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새 얻은 거예요. 대단하시죠? 남편과 같은 아파트에 세를 얻은 사는 다음에 거예요? 그 내연남의 차를 아파트 들어가려면 차가 등록해야만이 프리패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를 등록시켜 놓고 언제든 올 수 있게 둘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완전 보란 듯이 거의 그렇죠.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후에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들어왔는데도 또 그 내연남에 있는 주거지 빌라에 가서 식사도 챙겨주고 같이 머무르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에는 완전히 멋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골이 깊어진 거죠. 아니, 먼저 아내가 네. 바람을 피웠고 네, 유책 또 배우자죠. 뭐 사무소 위조까지 했어요.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또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람핀 남편의 경우와 똑같이 이 경우에도 유책을 안고 있는 이 배우자인 이 여성 예. 아내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도 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은 뭐 하나 잘했다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설치한 대목. 하지만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정말 이 폭행을 행사한 대목 이거 나쁘지만 이 부인은 뭐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냐면요. 112에 막 신고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의처증이 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서도 띄어서 제출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남편도 화가 났겠죠. 네. 여기에 반소. 나도 이혼하겠어. 근데 이 이유는 완전히 반대야. 반소 이혼 소송을 또 제기하게 돼서 예. 맞소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소라는 게 이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다시 한번 내는 그렇죠. 걸 말하는데, 아내한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남편과의 신뢰 관계에서 이제 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자기가 해놨지만 자기 잘못을 뭐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과의 좀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노력 같은 걸 이제 안 한 상황이었고요. 법정에서도 이제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내연남과 이제 어떤 뭐 부적절한 외도 관계에 있었다는 부분도 부인을 계속했습니다. 자, 결국 양측에서 모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아내의 이혼 소송은 기각을 했고요. 남편이 이제 제기한 반소는 인용이 됐습니다. 즉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은 본 것인데요. 남편에게 이제 아내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는 2천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럼 자녀들을 누가 키우냐라고 보면 자녀 2명이 있었는데 그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양육비를 매달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그 시초다라고 본 것이고요. 물론 아내가 나도 폭행을 당했다. 저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그 폭행 사실을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주장은 배척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고 이제 유책주의에 따라서 결국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예외도 있나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일정 기준의 예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해 했을 때 상대방이 오로지 나는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내가 이혼할 의사는 있지만 오로지 오기라든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세월에 너무 많이 이제 오래 경과가 돼서 사실은 쌍방의 잘못을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20년 동안 막내 없이 사는 부부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일부 이제 법률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예외의 기준을 둠으로써 일부 파탄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의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탄주의라는 건 이제 책임 여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가정이 모두가 파탄될 그렇죠. 지경이면은 그냥 이혼을 받아주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외도로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파탄까지 내려는 배우자들 정말 뻔뻔하네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